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의 방향성을 못 잡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루하시죠. 자, 이런 지루한 시장에는 성격 급한 분들이 손실을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자, 시장이 좀 지루하게 이렇게 방향성을 잡지 못할 때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서 그렇게 좀 철두철미하게 계획하면서 매매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시장을 하려고 막 그랬다가는 시장 보고 날 따라와라 이렇게 했다가는 손실이 크게 나는 장인데,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사안들 하나하나 차분하게 좀 뜯어보면서 전략까지 수립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시장 먼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오늘 시장은 뭐 코스피 쪽은 강보합이었죠. 약 0.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0.39% 정도 상승했으니까 뭐 그렇게 큰 변화를 준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는 0.2% 정도 올랐는데 코스피 200 대형주 위주로 짜여진 지수죠. 코스피 200은 0.36% 정도 상승하면서 이 전체 코스피 시장의 수익률을 조금 초과하는 그런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자, 선물 시장은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더 좋았어요. 자, 선물 쪽에서 1.15포인트, 자, 약 0.4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요. 자, 우리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 가끔 가두리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는 뭐 자대고 옆으로 긋고 있다, 뭐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 시간 가치를 빼는 그런 시장이었죠. 자, 등가격 옵션 기준으로 콜 쪽은 오르는 쪽은 9.95% 정도 올랐고, 콜옵션 등가격은 9.95% 상승, 풋옵션 등가격은 18.6% 정도 하락했죠. 자, 그래서 전형적인 시간 가치를 빼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로도 굉장히 좀 지루한 하루였어요. 자, 오전에 시작할 때는 그때는 상승 종목이나 하락 종목 수 거의 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상승 종목 수는 점점 줄어들고 하락 종목 수는 점점 늘어나서 266개 종목이 올라오고 554개 종목이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별반 틀릴 게 없었습니다. 372개 종목이 상승, 하락 종목은 862개 종목이 하락하면서 뭐 체감지수상으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 쪽에서는 선물하고 연계된 자, 차익 쪽에서는 21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자, 비차익 쪽에서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비차익 쪽에서 약 1,000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면요. 뭐 전부 다 좀 심심한 시장이었어요. 뭐 일본은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으니까 뭐 0.25% 정도 올랐고요. 자, 홍콩하고 중국하고 마찬가지였죠. 자, 뭐 0.05%, 그 다음에 홍콩은 0.02%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으니까 거의 뭐 우리나라 시장하고 비슷하게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조금 좀 약간 좀 서운했던 게, 원달러 환율이 9원 50전이나 떨어졌어요. 자, 뭐 원화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 자, 9원 50전이면 환시에서 0.8%면 굉장히 큰 거죠. 자, 이쯤 되면 외국인들 매수가 수급이 조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매수가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원화는 강세를 보였는데 현물 시장에서는 매수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약간 좀 의문인 그런 수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10분봉인데요. 정말 지루했죠, 오늘. 정말 지루했습니다. 아침에 좀 미국 시장은 지난 주말에 조금 안 좋았으니까 뭐 그런데 나름대로 지난주 주말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주말이라는 그런 변수들 이런 것 때문에 오후장에 좀 매물이 좀 많이 나와서 조금 과도하게 빠졌죠.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하면서 뭐 거의 보합권 근처에서 시작해서 조금 좀 플러스권에 시작해서 거의 보합권 근처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그리고 자, 이걸 보고 자대고 옆으로 긋고 있는다라고 그렇게 표현들 하시는데요.
자, 10분 봉상에서 거의 특징이 없어요. 거의 특징이 없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조금 좀 올라온 반면에 그다음 다른 종목들, 여타 종목들이 좀 밀리면서 균형을 맞추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일봉인데요. 그쵸? 지금 현재 딱 좀 굉장히 좀 애매한,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자리에 와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242평선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저항을 받고 한 차례 쭉 밀렸죠. 그런데, 자, 62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또 재차 반등을 했는데 지금 이 242평선 이거를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술적으로만 본다라면 그냥 이대로만 놓고 본다라면 이게 조금 좀 전고점을 고점을 낮춰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는 120선하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22평선이 좀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는 있지만 하락 압력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또 이게 일방적으로 빠질 것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전에 배워야 산다를 할 때 이동평균선의 방향을 예측하는 그런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지금 뭐 그런 얘기를 드릴 시간은 없고 좀 있으면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한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 정도 되면 62평선 자체가 돌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좀 더 빠지더라도 뭐 빠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62평선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은 약간 어중간한 20선 122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시장 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뭐 조금 큰 틀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요. 자, 아침에 약간의 등락은 있었어요. 그리고 11시 10분 정도에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좀 힘을 내서 잘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쪽도 마찬가지죠. 일부 대형주들 그런 것들 좀 움직이고 대부분의 좀 중소형주들 이런 것들은 조금 오후장 들어서 밀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코스닥 시장도 체감지수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여기죠. 자, 전고점이 위치한 자리. 자, 거기를 조금 돌파를 시도는 했는데 코스피 시장 쪽이 좀 힘을 냈으면 요게 뭐 한 이 정도 122평선 근처 정도라도 좀 반등이 나올 자리였었는데 이 코스닥 시장은 이 독자적으로 뭐 추세로 움직이기는 힘든 시장이죠. 코스피 시장의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부분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들 수급인데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1,2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지난 금요일 날 1,300억. 자, 그리고 그 전날도 한 945억 정도를 매도를 했죠. 자, 아까 차트에서 보셨을 때 그 부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좀 전에 242평선에서 저항을 받았잖아요. 이날부터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242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좀 저항을 많이 의식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게 좀 뚫고 가는 그런 환경이 나왔다라면 여기서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면 여기서 매도가 아니라 뭐 매수를 하면서 자기들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라면 매도가 아니라 매수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지금 지수 때 242평선에서는 좀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도 지금 개인 투자자만 3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죠. 1,300억, 그다음 630억, 947억. 반면에 외국인들은 지난 금요일 날 소폭 매수했을 뿐이고 3일 연속 기관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순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코스닥 시장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기관과 외국인 코스피 쪽이 가지를 못하니까 코스닥 시장에서도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선물 시장에서는 뭐 한 5일 정도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거 보시게 되면 군데군데
예, 굉장히 큰 매도 물량들도 나옵니다. 자, 이쪽에서도 뭐 8천억 정도가 순매도가 됐었고 5천억에다가 뭐 한 6,500억 정도 이틀 만에 순매도가 됐었고 그래서 지금 뭐 한 9천억 정도 가까이 되겠죠. 한 5일 동안 매수한 게. 이 물량이 외국인들 선물 매수 물량이 추세로 이걸 끌고 추세로 간다라는 그런 물량은 아니고요. 자,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이 나오면 이들도 챙기고 나오겠다라는 그 단기 매매 관점, 그런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옵션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콜옵션 쪽인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뭐 한 3억 정도 샀어요. 콜옵션을. 금융투자도 한 14억 정도를 샀습니다. 자, 콜옵션은 어떻게 되는 수급인가요? 주가가 올라야지 수익이 나는 수급이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하루 정도 본다라면 금융투자 쪽이나 외국인 쪽이나 좀 위쪽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풋옵션 쪽도 살펴봐야죠. 자, 풋 쪽 같은 경우도 좀 재밌어요. 보시면 외국인들이 13억 정도를 샀습니다. 금융투자는 3억 정도를 샀어요. 자, 그러면 결론은 외국인들 아까 콜옵션 쪽도 매수를 했죠. 그리고 지금 풋옵션 쪽도 매수를 하고 금융투자도 마찬가지 콜옵션 쪽도 매수를 하고 풋옵션 쪽도 매수를 한 겁니다. 자, 양매수란 얘기죠. 메이저라고 얘기하는 금융투자, 외국인, 콜, 풋, 양매수란 얘기인데 양매수 포지션은 통상 이 변동성이 커질 것 같을 때 나는 진짜 위쪽인지 이 옵션 투자를 좀 하시다 보면 시장을 좀 오래 보시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야, 진짜 시장이 좀 어디론지 모르겠는데 윈지 아래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좀 크게 움직일 것 같아. 자, 이럴 때 취하는 포지션이 양매수 포지션이에요. 자, 근데 요거만 봐서는 조금 부족하겠죠. 자, 누적 포지션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쪽은. 자, 누적 포지션을 보면 또 조금 틀려지죠. 오늘 하루는 변동성이 커진다에 배팅을 했는데 누적은 외국인들은 콜을 23억 정도 매도를 했죠. 그다음 풋을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콜을 한 44억 정도 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아랫방향, 금융투자는 윗방향이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답은 풋옵션 쪽에서 나옵니다. 자, 외국인들 뭐 콜 매도, 금융투자 콜 한 44억 정도 매수인데요. 풋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지금 한 84억 정도 순 매수하고 있죠. 자, 결론은 오늘은 양매수를 해도 콜 매도, 풋 매수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합성 선물 매도 포지션입니다. 조금 조정의 무게를 두는 모습이고요. 금융투자가 참 약았어요. 금융투자가 이때 지난주에 초에 풋 쪽을 계속 좀 매수를 하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시작을 했다가 좀 밀린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후장 들어서 막 이 풋옵션 매수했던 걸 막 청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뭐 오늘 작지만 또다시 옵션 매수 포지션을 늘려가고 있어요. 풋옵션 매수 포지션을.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나 금융투자나 이 옵션 쪽에서는 하방 포지션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콜옵션, 금융투자가 콜옵션 매수한 부분들, 이 부분은 풋옵션이 훨씬 더 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보험성으로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을, 섹터를 하나를 보면 오늘 그 미세먼지 관련되는 종목들이 아침에 좀 많이 떠서 시작했죠. 자, 근데, 요거는 저감 조치,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으면서 이런 종목들이 좀 떠서 시작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 전에 다 움직여요. 그 전에 다 움직이고 막상 오늘 뭐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위에서 음선이 나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오늘 특징 섹터로 이 미세먼지 관련되는 쪽을 갖고 나왔는데 자, 비단 이거 미세먼지 섹터뿐만 아닙니다. 요즘 거의 대부분의 섹터들이 뭐 어떤 뉴스가 나와서 예전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좀 어떤 뉴스가 나와서 들어가면 조금의 수익은 기대할 수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지금 이 종목도 크리넨 사이언스도 위에서 보면 밀린 모습이죠. 자, 그럼 한 종목 더 볼까요? 자, 마스크 관련주 50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도 마찬가지. 오늘 쭉 떠서 시작해서 음선도를 그냥 바로 밀어버리죠.
자, 여기서 그냥 보고 마시면 안 되고 좀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자, 미세먼지 관련되는 것들은 지금 중국 쪽에서 한 200개 정도 석탄화력 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자, 그러면 올겨울도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쫓아가지 마십시오. 쫓아가지 말고, 자, 이따 보면 또 내일 또 뭐 미세먼지 관련해서 만약에 조용해지면 또 조정받을 거예요. 그럼 이 조정받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셨다가 또 미세먼지 관련해서 뭐 하늘을 새까맣다. 그렇게 되면 또 떠서 시작하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해주고 또 조정받는 구간에서 매수해서 매도. 이런 형태로 트레이딩 형태로 매매를 하신다라면 이쪽 섹터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종목은 하나, 와이소를 제가 오늘 특징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좀 많이 드리죠. 제가. 자, 뭐 먼저 선도해서 막 치고 올라갔던 5G 관련주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물론 좀 길게 보면 더 가긴 더 가겠지만, 자, 지금 뭐 처음 이렇게 덤빌 만한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대장주 KMW의 예를 들어보면요. 그거 똑같은 주식이죠. 얼마나 올랐습니까? 한 20배 정도 올라왔어요. 밑에서 보면.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 초부터 뭐 한 2년 10개월 정도 됐네요. 그런데 2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른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물려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 올라갔을 때 쫓아가신 분들. 자, 뭐 8만 원을 좀 넘었으니까 8만 원에도 분명히 매수하신 분이 계시니까 8만 원이라는 가격이 찍혔겠죠. 똑같은 KMW를 매매를 하더라도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먹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물렸으면 지금 한 15% 정도 손실 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자가 되셔야 됩니다. 저 위에 이 KMW 같은 거 그런 것들 이런 종목들을 살 시기는 2017년도 초였어요. 벌써 지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그때 좀 매수를 했으면 크게 수익이 났을 텐데 아쉬워하지만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움직일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세요. 자, 요거는 한 가지 예인데요. 와이솔 같은 경우는 이 와이솔 같은 경우는 망 구축하는데 이런 데 들어가는 부품이 아니죠. 자, 삼성전자의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소필터라는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이 소필터가 뭐냐 하면요. 휴대폰에서 이 필요 없는 신호들 이런 것들을 좀 걸러주는 그 신호 여과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자, 근데 이 LTE 휴대폰에도 소필터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양이 틀려요. 자, 4G 때보다 5G 때가 약 22% 정도 휴대폰에 들어가는 소필터의 양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매출의 기준으로 좀 어느 정도 5G 휴대폰이 LTE 폰이 5G 휴대폰으로 교체만 된다라면 늘어나는 건 기정사실일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까지 오른 게 없죠. 자, 그리고 현재 상태 밸류에이션 측면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더라도 결코 비싼 주가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KMW 같은 것들 2021년도에 예상치 나오는 게 한 3천억 정도 나옵니다. 영업이익 기준. 그런데 뭐 그게 꼭 그렇게 나오리라는 법은 없어요. 자, 예상치가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전에 뭐 시가총액 거의 3조였었죠. 그러면 2021년도의 실적 부분들,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느 정도 땡겨서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향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 자, 뭐 이런 것들은 5G 휴대폰이 좀 많이 팔리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올해 실적이 아마 바닥일 겁니다. 올해 휴대폰이 잘 안 팔려서 작년 실적보다 올해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그렇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사람들이에요. 비쌀 때 쫓아가서 뭐 물리면 그냥 두고 뭐 30% 40% 반토막 이렇게 나고 먹을 때는 조금 먹고 이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팁을 좀 드리면요. 자, 시간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릴 시간이 좀 되네요. 와이솔 같은 경우는
소 필터 외에요. 소 필터 외에 지금 보호 필터라는 거를 지금 개발 완료를 했어요. 개발 완료를 했는데 요게 뭐냐? 자, 삼성전자에서 이 와이솔 쪽에다가 오다를 준 거였어요. 야, 니들 지금 5G 휴대폰에 자, 요런 필터를 한번 만들어 봐. 이렇게 오다를 준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보호 필터 같은 경우는 개발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양산이 아직 남아있는, 양산이라는 숙제가 남아있는데, 일단 개발을 했으면 어떻게든 양산까지는 갈 걸로 봐요. 자, 그렇게 되면 요 보호 필터는 수호 필터보다 가격 자체가 한 3배 정도가 비싸요. 자, 지금 현재 이 와이솔의 주가는 수호 필터가 많이 저 5G 폰에서 들어가는 거 그거조차도 반영을 안 한 겁니다. 자, 요거는 보호 필터는 플러스 알파로 나중에 더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휴대폰이 조금 너무 늦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야인 시대를 꼭 보십시오. 제가 지금 사실 이 5G만 구축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은 3.5기가 대역의 거 구축하고 있습니다. 3.5기가 대역의 걸 구축하고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3.5기가 대역 같은 경우는 LTE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왜? LTE 같은 경우도 거의 2GHz 아래 구간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된 부분들은 3.5기가에 대해서 투자가 된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걸 보고 야, 이거 28기가 대역을 투자를 하기는 분명히 할 텐데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할지 모르겠다. 그것 때문에 지금 거기서 핵심 수혜주들 자, 아마 잘 고르면요. 3.5기가 대역에 제일 많이 올랐던 게 KMW가 한 20배 올랐죠. 자, 28기가 대역에 투자되는 거 요런 것들 초기에서 잘 고른다라면요.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현명한 투자자들이에요. 2017년도에 굉장히 5G 하면서 굉장히 많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지금 그때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는 지나가 버렸다고 하더라도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야인시대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와이솔에 대한 종목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장 참 피곤하죠.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무역협상 관련되는 것도 이 무역협상 관련되는 부분도 그렇죠. 이게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지난 주말에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이렇게 얘기한 걸 들어보면 트럼프도 그 전에 서명하겠다. 시진핑도 유호도 마찬가지 잘 되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뒤집은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심심하면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무역 협상도 잘 될지 안 될지 굉장히 좀 투자자들이 긴가민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계 경기는 어떻습니까? 자, IMF나 이런 데서 분석 자료들 나오는 것들을 보면 세계 경기가 침체로 간대요. 그런데 중앙은행들은 양적 완화 이런 금리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경기 부양을 한대요. 그럼 이게 오르는 건지 빠지는지 굉장히 헷갈리시죠. 자, 그런 구간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짧게는 이번 주 목요일을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펜스 부통령이 연설을 합니다. 근데 지난 올해 초, 작년 말 정도에 펜스 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설을 하면서 야, 중국 저거 WTO에 가입시켜줬더니 규정은 하나도 안 지키고 지들 마음대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냉랭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펜스 부통령이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연설이 예정이 돼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트럼프 눈치를 조금 보게 되면 조금 약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좀 움직일 거고, 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은 다음 주에 있을 연준의 FOMC 회의가 시장에 좀 키가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을 거예요. 자, 그냥 시장은 좀 빠지면 반등이 나올 거고, 올라가면 좀 밀릴 거고, 그런 모습으로 좁게 움직일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추격 매수 안 되죠. 철저하게 종목별로 저점 매수를 해서 좀 짧게 끊고 나가는 그런 전략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 오늘 명인들의 복귀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따가 뭐 야인 시대에서 5G 관련 말씀 드릴 거니까 야인 시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